반갑습니다. 저는 허필선입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 드렸는데 제가 두 번째 쓴 책,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독서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의 특성상 여기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돈에 관련된 거에 궁금해하시고 앞으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독서법 중에서도 전체를 얘기 드릴 건 아니고 제가 아는 것 중에 특히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이런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첫 장에 보시면 목차가 6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속도. 많은 분들이 책을 읽기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나는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나는 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죠. 많은 책을 읽고 싶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그만큼 읽을 수가 없다는 게 사람들이 책을 읽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읽어도 기억이 안 나죠. 분명히 읽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이게 하루만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고 서평을 쓰려고 이제 블로그를 딱 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분명히 읽을 때는 되게 배운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꼭 책을 읽어야 되나? 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시는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도 책을 안 읽고 하고 이제 경험으로만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책을 읽는 거랑 책을 안 읽는 게 뭐가 다른지 그 얘기를 한번 드릴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책을 나의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 독서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이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를 맞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세상에 살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속도입니다. 속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많이들 얘기하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떤 걸 선택하고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거에 집중해야지 그 속도가 빨라지는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거는 저는 포기를 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받지 못한 거는 자동으로 포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선택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포기해야 될 거를 포기 안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이걸 포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기를 선택했는데 그럼 나태함이나 뭐 이런 걸 포기해야 되지만 나태함도 포기 안 하면서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보다 조금 낮게 사는 거를 선택한 것 뿐이죠. 어쩌면은 아무것도 선택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바라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생에 대한 얘기고 이제 오늘은 이제 빨리 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나? 그리고 속도에 관련돼서니까 글 속에서 우리의 한글 속에서 중요한 거는 명사죠. 우리가 이제 팔품사가 있는데 책에는 그 팔품사가 다 들어가 있지만 이런 거에도 신경 씁니다. 뭐 꾸민말, 흔히 얘기하는 형용사, 부사, 조사. 근데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는 명사입니다. 그죠? 모든 건 명사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 부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명사에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를 뭐 조사가 이게 의가 맞냐, 가가 맞냐, 이가 맞냐 이런 거는 무시하세요. 맞춤법이 틀려도 무시를 하세요. 별로 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작가한테 중요하고 출판사한테 중요하지만 한 글자를 읽지 말고 한 문장에서 몇 개의 명사가 들어가 있는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명사는 무엇인지, 하나의 문단에서 몇 개의 명사가 들어가 있고 그 문단에서 중요한 명사는 무엇인지. 보통 문단에서 아무리 중요한 명사라고 해봐야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명사에 집중하고
한 문단에서 명사를 찾는 연습,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책을 크게 나가서 보면 주장이 있고 근거와 예시가 나눠져 있죠. 왜 그러냐면 주장만 쓰면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책의 50% 이상은 50%가 더 되죠. 한 70%, 80% 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작가가 어떤 주장, 자기의 핵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저자는 어쩔 수 없이 근거를 들어야 되고 예시를 들어야 되고 인용을 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설명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데? 라는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한 꼭지에서 하나의 주제만 찾아도 충분히 한 꼭지를 잘 읽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나?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한 문단에서는 하나나 두 개의 명사를 찾아야 되고 한 꼭지에서는 하나의 주장을 찾아야 되고 그럼 책 전체에서는 책은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뭐 주식책이라든지 부동산 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런 거 말고 뭐 어떤 마인드라든지 성공의 마인드, 뭐 반복 훈련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얘기를 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저자가 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넣어놓는데 그 지점은 어디냐면 책의 3분의 4 지점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매체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소설이라든지 이런 희곡적인 부분의 매체들을 보면 클라이막스 절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발달 전개, 이 부분이 막 끊임없이 달려오고 사건이 생기고 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항상 클라이막스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자기계발서라고 부르는 이런 마인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책들에 대해서는 저자는 대부분 4분의 3 지점에 자기의 핵심 내용을 숨겨놓습니다.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알면서 책을 읽고 그 대신에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명사를 보기 위해서 조사와 형용사, 부사를 대충 보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한 꼭지에서 하나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문단과 나머지 문장들은 근거와 예시들은 대충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4분의 3 지점을 위해서 도입과 발단 부분은 대충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 지점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과 포기라는 거 책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거를 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에 무엇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새벽 1시, 2시에 자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 자던 시간보다 한두 시간을 일찍 자야지 다음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녁잠을 포기 안 하고 새벽에도 일어나고 싶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날 수는 있어도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침을 원하면 밤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밥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분명히 자기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 반대적인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의 대부분들은 본인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일부러 꺼내서 얘기하기 싫은 거죠.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본인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선 어떤 걸 포기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길어지는데 빨리 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도를 위해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까?
그러면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얘기 드리는 게 10분 타이머를 쓰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책 읽는 속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책 한 권 읽을 때 얼마나 걸리세요? 물어보면은 한 4일, 5일 걸리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잘못된 건 뭐냐면 한 페이지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뭐 6시간, 7시간 이런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어보니까 한 5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일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얼마를 읽어서 한 권에는 몇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한 페이지당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지 이거 현재를 인식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내가 목표를 잡고 줄여야 되는데 내가 현재 한 페이지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르니까 한 페이지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줄여야 되고 어떻게 줄여야 될지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면 현재에 대한 인식, 내가 한 페이지당 걸리는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인지가 없고요. 인지가 없으니까 목표를 못 세웁니다. 이걸 얼마나 줄여야 되는지, 목표를 20% 줄여야 되는지, 30% 줄여야 되는지 목표를 못 세우고 목표가 없으니까 계획이 안 나옵니다. 인지도 못하고 목표도 못하고 계획이 안 나오면 실행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한 페이지 읽는데 얼마 걸리는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10분 동안 내가 몇 페이지를 읽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사이 나올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 분당 1페이지 잡으면 300페이지는 300분이다. 66에 36. 그러면 한 6시간에서 보통 한 7시간 걸립니다. 책, 보통 읽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한 7시간 전후로 나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한 페이지당. 예, 한 권당. 그렇게 해서, 이걸 한 5번, 6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부터 안 들렸죠? 큰일 났네. 아, 참. 잠시만요. 제가, 아, 어, 이거 10분 타이머 여기서부터 얘기 드리면 되나요? 어, 현재 속도 재는 법 제가 얘기 드린 거 들으셨어요? 현재까지는? 그럼 거의 다 들으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제가 채팅창을 좀 열어놓고, 10분 타이머까지 해서, 내가 하루 동안 이걸 해봐서 내가 현재 몇 페이지, 한 페이지에 몇 초 걸리는지 알아보라는 것까지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루 동안 하셨으면은 다음날 또 1시간 동안 책을 읽으신다 그러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타이머를 또 10분 맞춰놓고 이번에는 처음에 하실 때는 맞춰놓으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딱 1분만 생각하세요. 오늘은 어제 보니까 내가 10분에 11페이지 읽었는데 10페이지 읽었는데 오늘은 11페이지를 읽겠다는 마음을 먹으세요. 1분 동안. 그럼 눈을 감고 간절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꼭 11페이지를 읽어야지라는 거를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그렇게 1분 동안 하신 다음에 그때서부터 60분 동안 읽는 겁니다. 물론 10분씩 잘라서 11페이지라고 마음을 먹고서 10분에 잘라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10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오늘 몇 페이지 읽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제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그래서 이거를 10분 하시고 그러면 몇 글자라도 좀 더 읽은 것 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읽겠다는 마음가짐을 먹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라질 겁니다. 느낌상이라도. 그래서 하루를 또 그렇게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처음에 1분 동안 오늘도 더 빨리 읽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먹고 10분으로 나눠서 그 시간을 재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읽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이거를 빨리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과 책을 읽을 때마다 1분 동안 눈을 감고서 오늘은 정말 빨리 읽어야지, 빨리 가야지? 제 지금 마음이 그런가 봅니다. 빨리 읽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읽은 사람과는 목표가 있으면은 행동이 바뀝니다. 그 어떤 일을 해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어떤 성과가 나냐면
한 10페이지 읽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최소한 11페이지 이상을 읽게 됩니다. 빨라지는 사람은 12페이지까지 읽고요. 더 빨라지는 사람은 13페이지까지 읽고요. 더 빨라지는 사람은 2배까지 읽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그렇게 되려면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고요. 이 하나만 가지고 하면.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드렸죠. 전 페이지에서 조사와 형용사, 부사를 포기하고 한 꼭지에서 하나의 주장만 읽겠다고 생각하고 4분의 3 지점만 열심히 읽겠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는 것에다가 10분씩 끊어 읽는 거를 더하면은 속도는 정말 빨라집니다. 이건 딱 한 달만 해보세요. 어차피 책을 읽는데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10분 타이머만 맞춰놓는 것만 추가한 거니까 한 달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속도 훨씬 빨라지고요. 그러고 이렇게 해서 속도가 만약에 빨라진다 그러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뭐 선물을 주신다면 또 제가 뭐 막지는 않겠습니다. 뭐 선물 받으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 드릴 거는 3분할 읽기인데 책 한 페이지를 3개로 분할해서 읽는 겁니다. 3개로 분할해서 읽으시고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를 정하고 읽어라. 제가 방금 전에 1분 동안 빨리 읽겠다는 생각을 하시고서 책을 읽으라 그랬죠. 이런 게 목표의 설정이죠. 어떻게, 또 다른 목표도 설정할 수가 있죠. 오늘은 한 꼭지에서 딱 한 문장의 필요한 문장만 찾겠다. 아니면 핵심 문장을 찾겠다. 아니면 내가 생각해 볼 문제를 찾겠다. 이런 목표를 정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를 찾고 어떤 설정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이걸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지 집중을 하지 사람이 목표가 없으면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빨리 읽는 거를 안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잡을 것인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책을 읽는 그 순간에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와야죠. 나는 책을 굳이 빨리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러시는 분은 한 꼭지를 읽기 전에 그 꼭지 제목이 있죠. 그 꼭지 제목을 보면서 이 꼭지 제목과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찾아보겠다. 이런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머릿말에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찾아보면서 읽겠다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있겠죠. 그거 말고도 있겠죠. 알아서 목표를 잡아보세요. 제가 뭐 그런 거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목표를 잡아보신 다음에 그 목표를 가지고서 책을 읽으시면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걸 읽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만 읽으십시오. 우리가 여기 4번에 10문장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책을 읽고 몇 문장이나 기억할 것 같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0문장 기억하면은 정말 많이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00페이지, 20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읽으면서 모든 걸 다 기억하려고 그랬죠. 조사도 기억하려고 그러고, 형용사도 기억하려고 그러고, 1장, 2장의 불필요한 내용까지 기억하려고 그러고, 195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런 건 예시고 막 이런 건데. 또 조사 같은 거, 형용사, 부사 같은 거 이런 거 필요 없는 건데. 근데 어차피 내가 10문장밖에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10문장만 찾으면 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어차피 기억도 못하는데. 1시간 지나도 기억 못하고 하루 지나면 뭐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잖아요. 블로그에다가 책 안 펴놓고서 서평 그냥 한번 써보세요. 10문장 쓰기도 힘듭니다. 어차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은 10문장을 찾겠다는 마음가짐을 먹고 이거에 집중해서 읽으면 집중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문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기억력이 좋아지고. 자, 그래서 집중에 대해서는 4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10분 타이머. 이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둠빠님 여기 쓰셨나요? 벌써 빨라졌어요? 빨라지죠? 일주일 만에 빨라집니다. 일주일 만에 보통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1주 만에 빨라졌다고 얘기 많이 듣습니다. 2주까지도 거의 뭐 아무튼 그렇고 3분할 읽기 이거는 제가 얘기 따로 드릴 거고 하나의 목표를 정해라. 책을 읽으면서는 시작점에 뭔가 빨리 읽던지 뭐 핵심을 찾던지 단어를 찾던지 주장을 찾던지 뭘 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하나 정해라. 그리고 책 한 권을 읽으면서 10문장만 기억하겠다. 10문장만 그 10문장을 찾으면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쓰세요. 어디다 적어놨다. 그리고 서평에 쓰시면 돼요. 그 10문장을. 10문장에 대해서 10개의 생각을 내가 쓰면 그게 서평이 되는 거죠. 서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10문장만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3분할 읽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0분이 넘어갔네요. 자, 빨리 합시다. 3분할 읽기 뭐냐면 책을 3단으로 접으세요. 한 페이지를. 3단으로 접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좀 그렇고 여기 이 미지 트레이닝 또는 심적 이게 여기 요만큼이죠. 여기서 가운데만 쳐다보는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책을 한 페이지를 3분할로 접어보시면 이 3분할 하나에 한 칸에 그렇게 많은 단어가 들어있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여기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모습을 그리는 것은 분명. 이게 단어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하나, 둘, 셋, 네 단어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세 개로 자르면은 두 개, 세 개, 많아야 네 개밖에 안 들어요. 초점을 딱 한 번 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통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모습을 그리는 것은 분명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읽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읽으실 거면 여기다가 초점을 딱 대면 앞뒤에 습을 것은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지점을 한번 보시는 거죠. 여기서 여기는 좀 그러니까 요걸 볼까요? 변화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옆에 하라는가 명령이 보일랑 말랑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여기서도 빠른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거죠. 그러면 옆에 뭐 내린다 이런 동사 같은 건 필요 없죠. 대충 하면 되니까. 빠른 변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 뭐 이런 게 절실히 여기다 딱 초점을 주시면 절실히는 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부사니까. 그럼 또 원한다 여기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절실히 원한다를 같이 보더라도 원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고. 강렬한 이미지, 강렬한 형용사죠. 필요 없는 거죠. 이미지를 떠올린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땅에서 초점을 딱 세 번만 주는 겁니다. 한 줄에. 이게 습관이 되시면 2분할로 해서 딱 두 번을 나눠서 초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시면 가운데만 초점을 딱 주면 앞뒤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시면 가운데 줄에다가 초점을 주면 위아래 줄까지 세 줄이 같이 보입니다. 이게 되면 반 페이지가 되고 이게 되면 한 페이지가 됩니다. 저는 얼마나 되냐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저는 보통 한 두 줄을 같이 봅니다. 두 줄을 이렇게 두 줄을 보고 다시 이렇게 봅니다. 그 세 줄을 두 번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훑어 내리면서 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그냥 쭉 내리면서 보고 이게 한 번에 콕 찍어서 보는 건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미지로 읽는 사람들, 특히 아나운서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럽니다. 책 많이 읽고 대본 외워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거의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속도법을 배운 게 아니고 많이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저는 속도법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빨리 읽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년 넘게 계속 읽다 보면 정말 빨라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도 보입니다. 아무튼 속도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으세요. 이건 한 1년 이상 빨리 책을 읽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하시고요. 지금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10분 타이머 맞춰놓고서 하시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돌아가세요. 이건 읽다가 다시 앞 페이지 보고 여기 밑에 보다가 다시 위에 올라가서 보시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제가 얘기 드렸죠. 책 하나에서 10문장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윗줄 다시 읽어봐야 거기에 중요한 문장 없어요. 중요한 문장이 만약에 있었으면 그 문장을 그냥 못 지나쳤을 겁니다. 그 위에 분명히 중요한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남으면은 중요한 문장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히 넘어가세요. 다음 줄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되돌아가서 읽지 마세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억이 안 나요. 1시간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까지 속도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그럼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겠네요. 기억은 뇌는 어떤 걸 기억하는지 우리가 이제 단기 기억하고 이제 장기 기억으로 나누는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강한 자극이든지
반복적인 자극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한 자극이라는 건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지 강한 자극이 되냐?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집중을 다 얘기 드린 거예요. 바로 속도 올리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몰입을 해가지고 강렬하게 레이저 나오듯이 째려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런 게 강도입니다. 이런 거를 내가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찾아내면서 읽으면은 당연히 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는 되게 강렬하게 제 책을 사라는 이런 마인드를 보내면서 되게 강렬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어느 분은 책을 사시겠죠. 이런 목표를 하나 가지고서 강의할 때도 이런 책을 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하면 책이 팔리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원하면은 뇌는 더 기억을 잘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반복이라는 거 보시면 단순합니다. 반복.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겁니다. 읽은 거 또 읽고, 써본 거 또 써보고, 이게 반복이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평을 쓰는 거, 이게 반복이죠. 다른 게 반복이 아닙니다. 책만 읽는 게 반복이 아니고, 글로 써보는 것도 반복이고, 또 핵심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옛날에 오답노트 같은 거 많이 만들었었죠. 다들 이제 공부 잘하신 분들만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뭐, 공혜민이 지금 웃으시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웃으시면 안 돼요. 그랬지. 이처럼 가만히 있으셔야죠. 그랬었는데. 서울대 못 가서 안 간 게 아니죠. 그냥 안 간 거죠. 멀어가지고. 집에서 멀어서. 그래서 이런 핵심 노트를 만들어 놓고 제독을 하시던가, 아니면 밑줄을 쳐놓고 제독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멀죠. 저도 서울대 집에서 멀어서 안 갔어요. 그 대신에 더 먼 학교 갔어요. 더 멀리 있는 학교를 가서 음, 캠퍼스에서 길 잃어버려요. 저 연세대 갔다 길 잃어버릴 뻔해가지고, 그래서 연세대도 안 갔어요. 이런 거 이제 반복을 하든지 집중을 해서 읽으시면은 기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제 웃음이 좋은 게 뭐냐면, 웃는 거나 눈을 이거는 이제 독서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웃는 거나 눈을 깜빡인다는 거, 눈을 감고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책받침 같은 이런 컴퓨터로 얘기하면 램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싹 날려주는 겁니다. 환기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좀 머리가 다시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럴 때는 5분 동안 걷기, 5분 이상 걷기, 아니면 한번 웃기, 아니면 눈을 감고 있기, 아니면 멍 때리기, 이런 걸 하면 뇌가 한번 환기가 되면서 지금 적체물이 쌓여있던 게 좀 사라집니다. 제일 좋은 거는 한 10분 정도 자는 겁니다. 10분 이상. 한 10분에서 30분 이상 자면은 그게 좀 다른 효과가 나타나서, 제일 좋은 거는 한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 자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잠깐 멍 때리다든지 눈을 감고 있다든지 한번 웃던지 한번 걷던지, 그러면 다른 생각, 그리고 뇌를 프레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속도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심오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책을 굳이 읽어야 되나? 굳이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데 뭐 책을 굳이 읽어야 될까요?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영화죠?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 장면은 다 아시죠? 누구냐면 패러디도 많이 됐고, 그리고 연기도 너무 좋았고, 영화도 너무 좋았고, 이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최민식이 연기한 이 인물에 대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 기억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오대수입니다. 왜 오늘 오대수냐면,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살자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영화에 나옵니다. 이 장면이. 내 이름이 왜 오대수인지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름이 오늘만 대충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어떻게 됐냐. 어느 날 갑자기 감금이 됐죠. 이 사람은 왜 감금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두, 계속 나오는 그 만두만, 몇 년 동안 감금돼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저는 10년인 줄 알았는데, 15년이더라고요. 15년 동안, 네, 맞아요. 1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처음에 뭐 이것도 하고 탈출도 해보려고 그러고 뭐 하다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건 아니었고 TV가 있었는데 TV에 나오는 그 무술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걸 똑같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무술을 TV로 배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무, 무술을 TV로 배웠다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나오죠. 뭐 자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나중에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기 자막에 이렇게 써 있는데 상상훈련이 실전에서도 쓸모가 있을까 해서 길거리에서 일부러 한번 싸워봅니다. 그리고 상상 연습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상 외보다 싸움을 되게 잘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러 갑니다. 이 장면이 제일 유명하죠. 망치 하나로 다 이겨버린. 이 장면 너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감금이 됐습니다. 이 상상훈련을 하는 장면에서 이 유튜버가 써놓은 장면이 보통 사람은 여기서 미쳐버리던지 아니면 복수를 꿈꾸던지 도망가든지 나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뭐 다른 방법도 아니겠지만 아무튼 오대수라는 남자는 복수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칼을 갈죠.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복수를 꿈꾸며 무술을 연마하면서 칼을 갈고 나중에는 테스트하고 실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는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오늘 같은 내일이 올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누구나 다 오늘 같은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같은 내일을 평생 동안 살아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청춘도다리에 자주 나갔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명한 강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와서 일반인들이 강연하는 거 보시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없습니다. 저분은 너무 평화로워 보이시는데 알고 보면은 그분이 제일 한이 많고 슬픔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시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좀 괜찮게 살려고 그러면 또 일이 터지고 어떻게 또 해보려고 그러면 일이 터집니다. 마치 내가 원하지 않은 거에 감동되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까지 한다고 별로 이제 그래서 왜 책을 읽어야 되나 여기까지는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15년 동안 감금이 된다면 삶 속에서 이렇게 감금이 된다면 뭘로 배우시겠습니까? 유튜브로 배울 수 있습니까? 탈출하는 방법을? 오데스처럼 TV로 무술을 연마하실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저는 책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다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전 재산의 절반이 날라갔어요. 가족 중에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나는 잘 살았어요. 나는 잘 살았는데 내 동생이 갑자기 40억 빚이 생겼어요. 내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가족 중에 한 명이 험한 일을 당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뭘 하실 겁니까?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단 마음을 못 추스립니다. 그죠? 다른 뭐 15년 동안 감금 이거는 현실적이진 않지만 우리 전 재산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는 흔히 당하는 일이고요. 가족 중에 한 명이 40억 생기는 거 흔히 당하는 일입니다. 이상하게 흔히 당하는 일입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 정말 많죠. 갑자기 병 걸려 죽고, 떨어져 죽고, 험한 일 당한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 살아남기 위해서, 이럴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준비하는 방식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책을 읽는 거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내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탈출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은 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왜 책을 읽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보다 훨씬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제 너무 심각했죠. 자, 넘어서. 그래서 이제 무기를 연마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를 어떻게 연마해야 될까?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책을 읽으면서 연마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 첫 번째 마인드. 전 페이지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내가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든지 40억 빚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잘 쓰고 좋은 데 쓰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인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더 가난해진다고 얘기하죠. 저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인드 공부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전부터 꾸준히 마인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좋은 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성진 대표님, 제가 멘토로 생각하는 신성진 대표님의 돈의 프레임이라는 책도 있고, 그리고, 돈의 속성, 성함을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울지 마세요. 눈물 나오시면 안 되는데. 돈의 속성도 있고, 돈의 그런 거, 부의 이런 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마인드에 대한 책들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또 부의 인문학도 있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김성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고, 또 부의 인문학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말고도, 공자님 얘기, 장자님 얘기, 노자님 얘기서부터 인문학, 예술, 그림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림 그리는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도 다 마인드 교육입니다. 성공의 마인드도 마인드 교육이고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패했을 때 왜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지,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마인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마인드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보다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인드, 지금보다 성공했을 때 내 마인드,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인드,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자기계발서를 읽는 거죠. 첫 번째 마인드를 잡으시길 바라고요. 성공의 법칙,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서 지난달에 같이 했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15챕터라서 우리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 조이 패밀리 여왕, 이제 닉네임이 조이 패밀리 여왕님이 추천해 주신 책인데 그 책 같은 경우는 15가지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챕터가 15가지라서 목차만 딱 봐도 와,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문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차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차만. 그런 책들을 통해서 성공의 법칙을 알아내고, 돈의 속성도 비슷합니다. 이런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처음 부분에 얘기 드린 게, 그런 얘기 들었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이런 얘기 드렸듯이, 이런 법칙들, 그리고, 일반 시간의 재발견, 이런 데서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지 트레이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니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것도 마인드, 성공의 법칙도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책들이 있고요. 자, 이제 3번째 책은 주특기를 살려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다른 재테크, 아니면은 엔잡러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 드리면, 일단 쉬운 책 먼저 보세요. 저희가 책을 읽다 보면 자꾸 어려운 책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들이, 좀 책을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는데, 내가 만약에 나한테 책을 추천해준 그 사람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읽지 마시고, 그 책도 사다 놓으시고, 그것보다 좀 더 쉬운 책, 그걸 또 읽어보시고, 또 어려우면 좀 더 쉬운 책을 읽으시고, 쉬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추천해준 책까지 오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굳이 어려운 책을 이해도 못하면서 읽어봐야 나한테 10문장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10문장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책을 읽으시고, 우리가 이거는 모든 교육 과정에서 똑같습니다. 중학교 때 쉬운 거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시 가르치면 좀 더 어렵게 가르치고, 대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어렵게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책들은 쉬운 쪽부터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의 분류를 잡으셨으면, 만약에 부동산이다 그러면 경매라는 걸 잡으셨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은 경매에 관한 책을 한 10권 보세요. 경매책 봤다가 뭐 재개발책 봤다가 뭐 빌딩책 봤다가 뭐 또 뭐 책,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오피스텔 책 봤다가 전원주택 책 봤다 이러시지 마시고 경매라는 주제를 정했으면 경매책을 그냥 10권을 보세요. 10권 보시고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전원주택으로 가시든지 아파트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시세 흐름으로 가시든지 다른 걸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주제를 잡았으면 한 번 잡았을 때 여러 권을 동시에 같이 읽어야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빠삭해집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 드렸죠. 책 읽고 하루 지나면 기억 안 나잖아요. 1장 읽고 3장 읽으면 1장 내용이 벌써 기억 안 나는 우리들인데 이거를 뭐 오늘 하루는 경매책 읽었다가 오늘 하루는 전원주택책 읽으면 경매도 기억도 안 나고 전원주택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경매라는 주제를 잡았으면 경매라는 책을 10권 읽고 쉬운 책부터 경매의 가장 쉬운 책부터 읽으시고 이해가 되시면 조금 더 어려운 책, 조금 더 어려운 책, 조금 더 전문적인 책 이렇게 해서 한 10권 정도를 전문적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여기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 중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책을 반복해서 읽으시는 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보십시오. 서평을 쓰고 핵심을 어디다 노트에다 적어놓고 밑줄을 쳐놓고 형광펜을 칠해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여기에 제가 아시는 어떤 잘생기신 분은 사실 공부하시다 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반복입니다. 실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실독하고 하라 그러는데 반복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속독, 다독, 뭐, 뭐 집중해서 읽고 뭐 다 얘기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반복하냐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반복을 얼마까지 해야 되냐? 내가 완벽하게 체화돼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를 독서에 대한 거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이게 제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제게 아니라 그랬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 못하는 아직 제게 아니긴 하지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얘기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000권 읽어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기를 이렇게 연마하면 되고 독서법 얘기도 해드려야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길게는 못 해드리고 10명의 작가를 따라다니세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댓글 남기세요. 작가님들 댓글 이메일도 있죠. 좀 긴 문장으로 해서 이메일로 해서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이메일로 해서 질문을 던지면 답을 써주십니다. 뭐 잘 못 믿겠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 진심을 다해서 이메일로 장문의 글을 써서 물어보는 사람은 그 대부분의 작가들은 그냥 못 지나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다 해드릴 거고요. 블로그 와서 댓글을 달고 쫓아다니고 단톡방을 하고 일단 그분의 책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책을 냈으니까 제 책이 제목을 제가 얘기 안 드려도 어떤 책인지 아실 거니까 아직까지 안 사신 분이 있으면은 빨리 핸드폰을 여시고 예스24에 들어가서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려놓으세요. 괜찮습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렇고 티칭 독서법 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내 친구가 가르쳐주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 제일 만만한 사람한테 전화하세요. 남편이 제일 만만하시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잠깐만 설명하면은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기억에도 잘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애완견한테 얘기하시던지 아니면 거울을 놓고서 뻘쭘하게 티칭 독서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두 독서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제가 독서법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24시간 중에 책을 읽는 시간이 1시간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23시간을 뭐를 하고 살 것인가. 이렇기 위해서 책에 있는 거 가지고 23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좋은 건 책에서 질문을 만들어서 그걸로 나머지 23시간 동안 나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만들어서
그거를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게 가장 좋은 독서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어떤 질문을 뽑아내셔서 그걸로 나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문 독서법. 뭐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난 속도로 빨리 지나간다. 우리가 보통 1시간에 2,000가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24시간 하면 5만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선조들은 5만 가지 잡생각이라고 얘기하죠. 하루 동안에 생각하는 생각이 한 5만 가지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달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생각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의 생각이 들면 그거를 3분 내에 최대한 많이 쓰는 겁니다. 잘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빨리 쓰고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3분 독서법이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강의안을 만들어서 저처럼 뭐 PPT 2장, 3장짜리 만들어서 책으로 이거를 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강아지한테 드리고. 그리고 초서 독서법은 정리를 할 때 미리 어디에 쓸 용도를 정해놓고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책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프루타 독서법은 토론 독서법. 이거 다 아시고, 더 모르시는 분들은 제 책을 다시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아직도 재테크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좋은 강의 듣고, 뭐 부동산 강의 듣고, 주식 강의를 듣고 나서 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 사야 돼요? 어디 뭐 강남이 나요? 강북이 나요? 청북구가 나요? 아니, 제가 주식을 샀는데 지금 20% 떨어졌습니다. 이거 버텨야 되나요? 언제 올라요? 시장 언제 나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샀어요? 그러면 누가 사라고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돈 벌어진다 그래서 1000% 오른다 그래서 샀어요. 이러신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나만의 투자법이 생기면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는 전쟁이죠. 지금 이 오대수가 저 망치 하나로 15년 동안 갈고 닦아서 살아남은 것처럼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죠. 경제 기반 하에 주식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미국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오르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아셔야죠. 2020년 3월 달에 이게 몇십 프로 이제 할인이 됐으면 이게 올라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야죠. 이게 지금 전반적인 상승 추세구나. 5월달, 6월달 됐을 때, 아, 계속 올라가고 있구나. 이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2월달 보니까 주춤하면서 아직 조정장이구나. 미국에서 금리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결정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런 걸 이제 시장의 흐름을 봐야 되고, 시장의 흐름을 봤으면 주식에서는 업체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부동산에서는 강남에 무슨 동을 고르는 것처럼 업체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거죠. 정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성장성이 있는지, 기술주인지, 성장주인지, 테마주인지, 그리고 거기서 파는 제품은 무엇이고, 그 제품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오너의 생각은 어떤지, 오너는 회사를 팔려고 그러는 건지,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이런 걸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분봉 차트라든지 여기서 하는 뭐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또 타이밍. 그러면 언제 사야 될까? 시장이 이런 상승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반도체주를 가지고 차트가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들어갔으면 나의 목표가는 어디고, 얼마에 뭐 20% 정도 상승을 하면 나는 여기서 팔겠다라는 목표가를 정하시고, 이런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갖고 있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나는 부동산은 20% 갖고 있고, 뭐는 뭐 30% 갖고 있고, 보통 이제, 여기까지 가면 안 되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주식이든 채권, 자산 분배는 이런 게 있죠. 주식, 채권, 해외 부동산, 뭐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떤 퍼센테이지로 분배할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거는 주식 관련된 책, 부동산 관련된 책, 그 수많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다 아셨다 그러면 전 페이지에 보여드린 저는 뭐 해야 돼요? 이런 질문 안 나오죠. 내가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업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차트에 대해서 알고 있고,
나의 투자를 몇 프로씩 나누어서 할 건지 다 결정이 되고 있으면 버티면 돼요. 언제 올라가요? 뭘 사야 돼요? 이런 질문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책은 무조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고, 옆집 사람의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좋은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분밖에 없어서 제가 머니프레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벌기에만 집중을 했구나. 나는 불리기에는 집중을 안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벌기도 안 했죠. 쓰기만 했었죠.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불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 규모는 꽤 늘린 편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으면 실제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걸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이 머니프레임에서 벌기와 불리기와 쓰기와 나누기를 다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얘기가 맞다 그러면 불리기도 해봐야 되고 벌기도 해봐야 되고 나누기도 해봐야 되고 쓰던 거에서 벗어나서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책을 읽고 나서 좋은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에서 시키는 거를 내가 얼마나 해봤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책에서 시키면 되던 아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좋은 책이 하나 나와 있는데 독서는 어떻게 삶에 무게가 되는가 아직 안 사신 분들은 핸드폰 열고 예스24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또 다음에 가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길게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둠빠님한테 얘기하시던지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메일을 보내세요. 장문으로 해서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 하나 더 있네요. 이 페이지 하나 더 있네요.